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가가지고 수원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와야지. 구구단 외워야지. 외워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시험을 볼 수는 있을 거니까. 자, 몇 가지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들이 알만한 것은 패스를 할 거고. 자,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의 큰 틀은 세 가지가 첫 번째 고차 방정식, 그다음에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으로 됩니다. 알겠어요? 최근에는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 쪽은 좀 문제가 좀 덜하고 고차 방정식 쪽만 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수가.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야. 첫 번째 인수분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쌤 구분을 하면 고차 첫 번째 3차입니다. 3차는 무조건 된다. 뭐라고요? 3차는 무조건 된다. 3차는 1차 곱하기 2차로 무조건 된다 합니다. 됐죠? 문제는 무조건 되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는 근이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이야. 못 구하겠지. 하나가 뭐 3분의 11이야. 잘 못 구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얘는 무조건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이 식을 우리는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표현을 하라는 문제야. 이해됐습니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식을 표현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주의. 4차는, 두 번째 4차는 4차는 2차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4차는 2차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1차 또는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시도를 먼저 시도하냐면 요놈이 요렇게 됨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겠지. 근데 시도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 1차를 하나를 찾으면 1차 하나 찾으면 1차, 3차가 되니까 위로 갈 거야. 3차는 무조건 1차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4차에서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뭐야? 1차를 못 찾는 게 당황스러운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시도를 몇 번 하고 안 되면 1차는 없다가 아니라 아직 못 구한다는 생각하고 2차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제일 막히는 부분이야. 4차를 봤을 때 1차를 못 찾았을 때 어떻게 할 거야? 2차로 찾아가는 연습을 하자. 이게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와중에 우리가 많이 배우는 형태가 첫 번째로 이제 보기차식. 빨리 오시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할 거야? 두 가지 왼쪽에 나왔지? 치환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 틀려. 뭘 만들어? 제곱차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로 보기차 연습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아까 3차 문제였네요. 여기다 뭘 넣으면 됩니까? 2 넣으면 되나요? 안 되네.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는가요? 안 되네. 안 됐잖아 지금. 안 됐을 때는 어쩐다고? 1 된다고? 4? 아니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 쓰고 출발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하라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거에 여기다 뭘 넣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의 1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야. 뭔 말하는지는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문제를 풀 거고 다른 조건이 나와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고 출발할 거야. 이 사형체가 중간에 사라지더라도 이렇게 써놓고 출발한단 말이야. 알겠죠? 지금 내가 보기차식 찾는데 책에는 풀만한 예시 문제가 없어. 보기차식인데 요거는 기본 연습은 아니고 그러지? 보기차식이지? 그러지? 얘를 뭐 할 거야?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가요? a 플러스 2 되네요. 얘 됩니다. 됐어요? 얘는 되지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뭐 할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만들 거야.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만드냐면 요놈하고 요놈을 쪼개 가지고 완전 제곱식 주로 만들어요. 왜? 제곱의 형태를 또 하나 만들어내잖아.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드는데 얘가 원래 제곱의 형태야. 그럼 요놈을 쪼개 갖고 뒤쪽으로 보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드는 게 주 방법이라고. 이게 주 방법이야. 10개 중에 9개는 이렇게 풀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여?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되네. 되잖아 지금. 그러면 현재 문제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맞습니까? 요놈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x제곱 뭡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여기서 지금 볼 게 뭐냐면 맞겠습니까? 잘 봐. 얘 몇 차입니까? 4차야. 4차야. 2차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구조 잘 이해하세요? 보기차식입니다. 4차, 2차, 0차만 있어. 이 두 개의 구조를 잘 봤더니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1창이 없습니다. 1창이 없어요. 치환을 통해서 풀었기 때문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치환을 했다는 것은 얘를 라지 x로 치환해서 풀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지 인수분해하면 이 라지 x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베타로 2차식의 형태인데 1창이 없는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 이런 형태는 뭐 한 거야?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보기차식의 구조 이게 구조 1번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얘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x제곱은 똑같을 거고 요놈을 px로 적어볼게요. px로 적으면 이렇게 곱하면 px 세제곱이 되겠지. 얘는 3차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요놈이 마이너스 px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를 q라고 적어볼게요. q라고 적으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PQX가 되는 거지. 근데 1차항이 없네요. 그럼 플러스 PQ가 나와야 되니까 이놈이 플러스 Q가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차식의 구조는 현재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뭔 구조냐면 1차항이 없는 구조. 됐습니까? 1차항이 없는 구조는 위처럼 나올 거고 1차항이 있는 구조, 1차항이 0이 아닌 구조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기차식 구조는 두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의 방법이 안 되면 밑에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음은 보기차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상반식입니다. 자, 상반식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하고 최소차항 계수의 계수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반식이라고 부르지. 됐습니까? 그 상반식의 구조는 우리는 가운데항인 x 보통은 몇 차가 나오냐면 상반식은 4차가 주로 나옵니다. 4차가 나와요. 상반식 5차는 나와 안 나와? 5차는 나와 안 나와? 나오긴 하는데 의미는 없다. 5차는 좀 더 복잡하니까요. 5차 한번 적어줄게. 5차가 안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 맘대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 연산은 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5차의 상반식이야. 됐니? 5차 상반식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네. 그리고 그래서 요놈이 x 플러스 1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5차, 이게 홀수차, 짝수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면 5차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상 별로 안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안 나온다가 아니라 잘 안 나올 거라 보고 있고 5차 상반식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고 다시 4차짜리 상반식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차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라고 해. 얘를 뭘로 나눠서 x제곱으로 나누면 요놈 두 개를 묶어서 문제가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어떤 구조인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인수가 나올 거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치환이 돼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상반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뭘로 나눈 거야? 가운데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제일 앞에하고 제일 뒤에 있는 꼴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를 인수로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라고 주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요놈을 x제곱을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보는 거야. 어떤 구조야? 얘는 x 4제곱으로 시작하고 상수항이 1인 플러스 1인 놈입니다. 이해되니? x 4제곱이고 상수항이 1인 놈이야. 그렇게 상반하는 형태라고.
그 상반의 형태는 무조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근데 이 상반식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것과 유사하게 넘어가는 식의 형태가 x-x분의 1 마이너스 알파 x-x분의 1 마이너스 베타의 구조입니다. 이해되니? 상반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식이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식이라고 해. 됐어요? 여기다 x제곱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좀 이상하다. 맞니? 맞네요. 잘 보세요. 얘를 가로를 풀어볼게요. x 4제곱 이창 마이너스 플러스 1창 상수항 뭐가 보여? 식의 구조가 조금 다르지? 식의 구조가 다릅니다. 상반식은 대칭적으로 완전한 계수가 똑같은 형태고 그러지? 이 식의 형태는 1은 제곱에서 똑같은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릅니다. 부호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됐어요? 가운데 식은 뭐 계산돼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구조도 마찬가지로 뭘로?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x-x분의 1을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얘보다 약간 더 어려운 거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자, 우리가 치환을 하다 보면 x 플러스 x분의 k로 치환을 할 수도 있겠지.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k제곱 1 k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놈도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형태 치환을 가능하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식을 보는 순간 뭘 못 찾은 거야 지금? 1차를 못 찾나? 1차 중요한 건 1차를 찾는 게 좀 핵심이거든. 몇 차까지는 내려오면 되니까 2차까지는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3차는 1차가 무조건 있다고 보는 거고 2차가 나오니까 근데 끝낸 거야. 뭐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공부해볼 수도 있으니까 됐지? 4차가 1차를 못 찾으니까 힘든 건데 4차가 1차를 못 내려가는데 뭘로 갈 수 있어? 2차로 가는 구조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보기차식에 대한 얘기 하나 있고 됐어요? 뭐에 대한 얘기 있어? 상반식에 대한 흐름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약간 어떻게 돼 있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얘를. 이 구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가는 거지. 그러겠지? 근데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면 우리 뭔 시도를 먼저 해? 인수를 찾기 위해 시도를 하겠지. 여기가 2가 나왔으면 4 정도 나왔다. 예를 들어 4 나왔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 2, 4를 여기다 넣어볼 거 아니야. 이건 기본적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1하고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보면 되는데 2 넣을 때 힘들었는데 4 넣으라 하니까 넣기가 싫은 거야 이제. 싫다기보다는 연산 자체가 하기가 싫은 거지. 근데 문제는 넣어가지고 나는 끈기를 갖고 넣었는데 안 나왔어. 망한 거지 이제. 망한 거야 이제. 그때부터 망한 거라고. 알아서 안 푸니만 못하다고. 그러려면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아, 이 구조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라고 판단이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딱 식을 보는 순간 나는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고. 그럼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보다 더 복잡한 구조가 있어. 얘보다 더 복잡한 것은 다음에 원칙실에 나오면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것이 그 1차 없어. 이게 안 보여. 그러면 그게 복잡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 복잡한 것은 치환입니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치환하는 게 아니라 식에 있는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용을 해서 2차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다고요? 알겠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하나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그냥 만들 거야. 잘못 만들면 잘못 만들면 1차식 이게 뭐냐면 지금 뭐가 안 나오는 놈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인수분해가 1차가 안 보이는 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그러겠지? 1차가 안 보이는 놈을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1차가 안 보이는 것은 그거를 몇 번 쉬운 수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2차밖에 없다는 소리야. 없잖아 지금.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되나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인수분해 돼버리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인수분해 돼버리잖아. 그럼 되겠네. 이해되니 지금?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나왔으면 돼야 해. 근데 요놈이 이렇게 안 나오고 x 4제곱 4x 세제곱 9x 제곱 10x 플러스 6 이래 된다고.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보이는 게 없으면 6의 약수를 집어넣겠지. 1, 2, 3, 6 몇 번? 8번을 집어넣는다 이거지. 와, 일단은 양수는 아니고 음수만 집어넣겠네. 다 불렀으니까 개수가 현재로서는. 불만 섞여 있으면 또 더 힘들어질 거고. 그래서 그러다가 안 나와 이런 3번 집어넣어 안 나와. 그때부터 짜증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나온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대놓고 한 문제씩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객관식 한 3번 정도 나왔다. 그 시험은 망하는 시험이야. 왜 망해?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접근을 했어. 근데 몇 개 수를 집어넣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버리고 가야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한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일부러 하나씩 넣는 경우가.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실제 우리가 방법론을 1번 생각해보고 첫 번째 방법 생각해보고 두 번째 방법 생각해갖고 실패하면 그때부터 당황하게 되는 거지.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 식을 딱 봤을 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넘어왔어야 될 것 같아? 이 문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이 말이야.
요 놈을 이렇게 쓰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 놈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넘어올 수는 있다 이 말인데 어렵다는 소리야.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어떤 4차 방정식 형태의 방정식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 아시겠죠? 다음 뭐 근각계사 관계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해볼까? 요거 하나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여기 자 서술형에 아마 선생님들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n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n분의 an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2차 방정식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 마이너스 a분의 b 4차 방정식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는 모든 근의 합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모든 근의 합, 모든 실근의 합. 다른 말이야. 자,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는데 모든 실근의 합으로 나온다는 것은 인수분해를 해서 실근만 구해라 이 말이야. 몇 차가 나와야 된다? 2차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2차 나오면 이제 실근을 갖는 놈과 안 갖는 놈 구분을 할 수 있겠지. 판별식 쓸 수 있으니까. 자, 모든 실근의 합을 해라는 것은 요 놈은 뭐하라? 인수분해하라는 소리야. 되니? 나머지 것들은 모두 상관없고 모든 근의 곱은 마지막 항입니다. 첫 번째 항분의 마지막 항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여가 부호가 뿔마 왔다 갔다 해. 이게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으면 우리가 2차는 플러스 a분의 b였지. 3차는 마이너스 a분의 c였지. 4차는 다시 플러스 a분의 t가 됩니다. 됐어요? 소수령 써라 가면 아까 뭐라 했어? 해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면 다 어떻게 적으라고? 요렇게 적으라고 해. 그럼 요놈의 3차 계수 알고 1차 계수 알고 상수항을 한다는 이 말이야. 얘를 가로를 정리하면 얘를 그냥 묶는 게 편한데 1차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고 상수항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얘가 몇 개든 간에 얘가 3개든 4개든 5개든 간에 이 항하고 이 항 정도는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나머지 항들도 있는데 1차 합, 2차 합, 3차 합 이렇게 갑니다. 한 번씩 그거를 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알면 그 방법을 푸는데 사실 그 방법을 몰라도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실은. 1이니 1차 합, 2차 합, 3차 합, 4차 합 이렇게 갈 거야. 알겠죠? 오케이. 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연립방정식은 자, 연립방정식 1차, 2차는 1차, 2차 대입하면 끝. 2차, 2차는 하나를 인수분해 하여 가지고 대입하면 끝. 됐어요? 과거에는 요 2번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어. 1번은 중학교 문제고, 1번은 중학교 문제였고, 지금은 요게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2차, 2차가 교과 과정에서는 많이 빠지는 추세긴 해. 안 나온다가 아니야. 빠지는 추세다. 알겠어요? 교육까지 빼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하나를 인수분해하면 뭐 이런 거지. 하나가 x-y, xy 플러스 뭐 2y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놈이 메카 1차 2개로 나올 거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 될 거야. 요놈 대입, 요놈 대입해서 해 2개 구하고 해 2개, 4개 구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이번에 한 번만 언급을 할 거야. 문제는 얘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될 때입니다. 요즘 잘 안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아까 봐 2차, 2차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고 얘는 잘 안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만 언급하고 이제 언급 안 할 거라고.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될 수 있도록이야.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 수학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장치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주로 상수항 또는 XY항 제거를 하면 두 개를 연립을 해갖고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XY항 또는 상수항을 제거를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는 꼴이다. 잘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나오면 그때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알겠어요? 어떤 거 좀 더 많이 나오냐면 상수항 제거가 좀 더 많이 나오긴 해. 인수분해 할 수 있게끔.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상수항을 제거하면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거를 인수분해한 1차 1차를 다시 대입하면 될 거다고. 한 단계가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했고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합의 형태와 곱의 형태만 보이는 거. 합의 형태와 곱의 형태만 보이는 거. 합의 형태와 곱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런 꼴들만 들어있는 것은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하고 xy를 b로 치환하면 풀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요놈을 통해서 뭘 구하고 a를 구하고 b를 이렇게 구하겠지. 그러겠지. a는 합, b는 q. a는 합, b는 곱. 그러면은 요놈은 t 방정식의 두 근이 x, y라고 해서 t의 값이 알파, 베타가 나오면 x 알파, y 베타, x 베타, y 알파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됐지? 그러면 요놈을 잠깐 응용을 해보면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네. x-y하고 xy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가능하겠네.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왼쪽 것은 첫 번째 위에 나온 놈들은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합하고 곱의 형태는 중요한 거거든. 합하고 곱의 형태는 중요한 형태니까 이론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문제고 오른쪽 형태는 이론적으로는 없는 거야. 차하고 곱은 안 나와. 차하고 곱을 통해서 우리는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간에 x-y하고 xy만 보여. 괜히 x-y하고 xy만 보이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치환해서 풀면 되겠다 이런 말이지. 푸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요놈은 요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합과 곱으로 표현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맞습니까? x-y하고 xy가 보이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x-y하고 xy로 표현되잖아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것도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시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x-y를 치환, xy를 치환해서 푼다는 거고 됐어요? 3번은 중요합니다. 연립방정식에는 이 문제는 꼭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죠? 선생님 얘기했던 것이 비슷한 형태가 얘가 설명이 좀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없는 내용이 뭐냐면 연립방정식에서 꼭 나오는 문제만 뭐냐면 실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연립방정식 세워놓고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 표현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얘는 결론적으로는 뭐로 넘어가자는 거냐면 판별식으로 넘어가자는 소리입니다. 그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할 거냐 요것만 남아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어떻게 넘어갈 거냐
결론 내용상은 요놈이 뭘 만들어내면 여튼간에 2차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넘어갈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 와중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 x 플러스 y를 알아내고 xy를 알아내라는 주 방법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100%는 아니고 주로 그렇다는 거야.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얘는 100%가 아니고 주로 이런 문제가 많았다 이런 정도야. 여튼간에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야. 만든다는 것은 대입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 합 곱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다음은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은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정수조건, 실수조건. 정수조건, 실수조건. 정수조건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정수로 만드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뭐 요것도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k인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수제곱 플러스 정수제곱이 k란 정수가 나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제곱의 합이 정수가 되는 것은 제한적이야. 몇 개 없어. 때려 맞추면 돼. 또는 대신 조심할 점은 음의 정수에 있는지 없는지. 자연수하고 정수는 좀 조심해야 돼. 정수는 좀 마음이 편하거든. 아니, 자연수는 좀 마음이 편해. 근데 정수 나오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음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알겠나요? 자, 실수 조건도 두 가지인데 제곱의 합이 0인 거. 됐습니까? 제곱의 합이 0인 것이 있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한 문자로 내림차게 정리한 후에 됐어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두 번째가 훨씬 빠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을 만드는 게 빠를 거야. 근데 잘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 못 만든다가 아니라 잘 못 만든다야. 잘 안 만들어진다야. 위에 것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제곱의 합이 0이 나옵니다. 하지만 잘 못 만든다 이거지. 식을 딱 봤을 때 제곱의 합이 보인다 싶으면 만드는데 안 보인다 싶으면 한 문자로 내림천신해서 판별식 쓰는 게 시간적으로 아낄 거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요놈이 1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놈을 2번으로 풀어라. 요거 순서상. 그래야 빠르니까. 그래야 빨라. 이렇듯이 연립방정식 문제는 대부분이 틀에 있는 스타일입니다. 틀에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려운 파트가 아니야. 식이 좀 복잡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사실이야. 알겠어요? 연립방정 쪽에서는 문제가 틀리면 안 됩니다. 뭐 특별하게 해석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식이 보이는 만큼 잘 푼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지? 노력하면 다 풀 수 있고 틀리면 안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빠져나갈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제 언젠가 한번 선생님 수업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야. 이러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근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자, 출발점이 근이 먼저 출발할 것인지 식이 먼저 출발할 것인지는 그건 모릅니다. 됐어요?
식을 하나 주어주고 근이 먼저 바뀌는 식을 세우라고 할 수도 있고 됐어요? 식을 주어라고 해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됐니?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ax제곱 요거의 세근이 이로 됩니다. 맞니? 보이니? 보여야 돼. 보여야 돼. 보여야 됩니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뭡니까? dx세제곱, cx제곱, bx, a는 0 이러던가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얘는 자, 여기에 들어갈 게 뭐야? x-1이죠. 아니죠. x에 들어갈 게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건 뭐야? 알파야. 여기 가로에 들어갈 게 뭐라고? 알파 x라고. 알파라고. 그래야 똑같잖아. 여기다 알파 넣는 거랑. 여기 들어갈 게 x이고 알파이고 x에 들어갈 거는 알파 마이너스 1이야. x에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가로 안이 알파가 된 거라고. 됐니? 연결할 수 있겠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놈을 저기 아니 요놈하고 요놈이 역수잖아. 아니 근데 아니 요놈하고 요놈이 역수인 게 요놈 위에서 지금 한 거야 지금. 뭐 2배 한 건 안 했어요? 2배? 2배 한 거 해볼까? 두 배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되잖아. 가로 안에 뭘 넣는다고? 가로 안에 뭘 넣어? 알파를 넣는다고. 가로 안에 알파를 넣는다고. 가로 안에 알파를 넣을 거고 x에 때는 뭘 넣을 거야? 2알파를 넣을 거야. 가로한테는 알파를 넣을 건데 x한테는 2알파를 줘서 가로 안에 알파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 물론 식은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여기 좀 과정이긴 한데 이런 좀 정리해서 쓰긴 하겠죠. 그거는 이제 차후의 과정이니까.
너무 어렵겠나? 자, 그만할게요. 그 이상은 너희들이 한번 그 다음에 고민해 보세요. 자,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러지? 역수의 거에, 음수의 거에, 역수의 거에, 더하기 빼기의 거에, 배수의 거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짬뽕이 될 거라고.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식 하나 주어지고 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방정식을 세우시오. 이런 거지.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요 가로를 푼 것은 그 다음 문제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게 싹 지워지고 요렇게만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만 나왔어. 문제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겠다 이 말이지. 어떤 오든지는 알겠니? 뭐 3차 방정식을 좀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제곱창 1이라고 해놓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구하라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나머지 정보는 좀 더 주겠지. 이렇게 문제 나왔다 이거야. 위에 우리는 처음에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뭐 할 거야?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판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야? 근과 계사 관계를 풀려고 시도를 할 거라고. 얘를 근과 계사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할 거라고. 그 순간 이 문제는 산으로 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요 놈을 가지고 요 놈을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라고. 알겠니? 그럼 이해돼? 그럼 요 놈을 갖고 이를 만드는 것은 순서대로 오면 돼. 순서대로 어떻게 올 거야? 일단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을 갖는 방정식을 세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 에따 알파 마이너스를 넣고 얘가 알파니까 알파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된다는 것은 x 에따 알파 마이너스를 넣었다는 것은 이러한 식이었다는 소리야. 어제 지금 뭐 하고 있어? 요러한 거였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을 해를 갖는 거는 요 놈을 뒤집으면 된다고요. 요로 나왔겠지. 그리고 답은 요놈을 좀 정리하라고 나왔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어야 이런 근각에서 문제를 좀 쉽게 가는 거라고 해. 됐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됐냐 마냐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얘가 인수분해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인수분해가 정수 형태 3개 나오면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 힘들게. 그렇지? 못 간다는 소리일 때만 이렇게 넘어가겠지. 인수분해 되면 그 값을 가지고 하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